자, 오늘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생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쉬고 있다가 활동 상태가 되는 것을 흥분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전도라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흥분의 이동을 전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뉴런이 2개 이상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빛 에너지가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빛 에너지가 머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눈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바깥에서 오는 빛 에너지는 이 안쪽에 있는 망막, 망막까지만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에너지로 변환돼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지금 이게 빛이 요 망막까지는 빛의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망막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세포가 있고, 그 다음 이 노란 색깔 보이는 부분, 여기까지 빛 에너지의 형태로 가지만 그 다음부터 여기 이 부분, 요 시신경 부분은 전기 에너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런에서 한 뉴런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전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전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도를 이해하려면 이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이 통로와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물질의 이동 방법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물질 이동 방법은 확산, 삼투, 능동수송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질, 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도차를 없애기 위해서, 농도가 일정해지기 위해서 이 용질이 고농도인 상태에서 이 저농도인 상태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질이 고에서 저로 가는 현상이 확산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삼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 빨간 색깔이 설탕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도가 여기가 5%이고 여기가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반투과성막이 존재했을 때 삼투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투과성막이 물은 통과시키고 설탕은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농도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물이 이쪽이 이 10%, 5% 쪽의 물이 10%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더 진해지고 여기는 더 연해지겠죠. 농도가 비슷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인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을 삼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능동수송은 이 용질이 물이 있고 용질이 되는 거죠.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을 능동수송이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기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순리에 어긋나는 이동 방법이다 보니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이 물질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능동수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을 능동수송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고에서 저로 가는 현상이고, 삼투라고 하는 것은 용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을
삼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능동수송은 용질이 고에서 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서 고로 가는 현상,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의 이동 방법이 전도, 흥분의 전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나트륨 통로가 되는데, 나트륨 통로는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이 용질이 고에서 조로 가는 것은 확산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농도가 거의 같아지려고, 안과 밖이 같아지려고 하겠죠. 여기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게 되면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적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이것 또한 용질이 고에서 조로 갔기 때문에 확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로의 이동 원리는 확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그 몸의 이 뉴런은 실질적으로 바깥쪽이 항상 그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나트륨이 많고 안쪽이 칼륨이 많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산만 이렇게 일어났다면 거의 이 농도가 같아졌겠죠. 하지만 항상 이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고 안쪽이 칼륨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이내 모든 통로가 열리게 되고 이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농도가 같아졌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실제로 보면 항상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고 나트륨은 나가 있죠.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트륨이 훨씬 더 많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칼륨은 안쪽에 많이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렇게 농도가 같지 않고 항상 일방적으로 나트륨 바깥쪽이 많고 칼륨이 안쪽이 더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여기 지금 나트륨이 같은 상태였을 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또 이거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안에가 농도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높은 쪽으로 가고 있고 칼륨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은 용질이 저에서 고로 가는 현상이고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의 원리로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고 단 한순간도 쉬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24시간 내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